좋아.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야외에서 보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좋아졌어. 맞아, 정말 아름다운 5월이네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게 디바걸스가 여성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당연하지 않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합니다. 언니 근데 우리가 오늘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는 거잖아. 맞아. 언니 자궁내막증 뭔지 알아? 아마 우리 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저희가 너무 아끼는 사촌동생 버블디아가 이 자궁내막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 팬들도 자궁내막증이 뭔지 정확히 알고 저희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맞아.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산부인과 데이트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저희가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병원 들어주시 접수를 해야겠죠? 시식권 바로다. 입증되었습니다. 오, 됐다. 네. 나는 병원에 와서 과거력을 쓰라고 했잖아. 너무 안타깝게는 갑상선 암에도 써야 돼. 아 맞다, 언니 그거 있지. 지금도 약 먹고 있지. 매일 아침 먹고 있어. 2호 임신경험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미모의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유튜버로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유튜브 내에서 약간 여성 질환에 대한 전도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숨어 계셨던 저의 조력자. 조력자 맞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것 때문에 왔는데 이 단어가 저희 30대인 저희한테도 사실 생소하니까 저희 팬들한테는 정말 더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자궁내막증이 뭔가요? 자궁내막증은 이름 때문에 갖는 오해가 많죠. 자궁내막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궁내막과 비슷한 조직이 자궁이 아니라 자궁 밖으로 나와 있는 질환인데요. 나팔관이나 난소뿐만 아니라 장이나 멀리는 폐나 피부 같은 곳에도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궁내막증에 걸리는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혹시 성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 네, 원인들은 굉장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전이 원인이다, 면역력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월경혈이 역류해서 생긴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월경 기간 동안에 혈액이 역류하게 되면 목방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지만 제거되지 않고 남게 되면 자궁내막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생리할 때 발생을 한다 하면 이게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들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월경을 하는 여성들은 자궁내막증에 걸릴 수 있고요. 가임기 여성 10명 중에 약 0.5에서 1.5명 정도가 내막증을 진단받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을 그냥 단순한 생리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수가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보니까 생리통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생리통증이 정말 심하고요. 생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성교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자궁내막증의 증상을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좋아요. 추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두 번째,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 있다. 세 번째, 생리기간 동안 혹은 주기적으로 위장장애가 있으며 특히 대변 통증이 있다. 네 번째, 생리기간 동안 혹은 주기적으로 배뇨통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 다섯 번째, 성관계 중 깊은 통증이 있다. 여섯 번째, 임신 시도를 하는 여성의 경우 앞의 증상과 더불어 임신이 잘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 증상들 중에서 몇 가지가 나한테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심해야 제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가요? 자궁내막증은 증상 한두 가지로 이게 자궁내막증이야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병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리통이 좀 심한데 그러면 혹시 저도, 왜냐면은 저는 생리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생리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많은 여성들과? 그래서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기간의 통증이다 보니까 그냥 꾹꾹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고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꾹꾹 참지 마시고 진료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아. 그래야겠다. 만약에 선생님 이런 증상을 듣고 저희가 병원에 왔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자궁내막증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검사나 또는 진단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원을 하시면 문진이나 진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혈액 검사라든지 의심이 되는 경우는 복강경 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복강경은 수술 아니에요? 맞아. 네, 복강경은 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병변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 복강경으로만 자궁내막증을 진단했었는데 요즘에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도 자궁내막증을 진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환자들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나와 있진 않아요.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고요. 자궁내막증, 즉 난소의 자궁내막증이 모여서 혹을 만드는 경우를 저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자궁내막증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5년이 지나면 약 40에서 50% 정도가 재발한다고. 오 마이 갓. 아니 그럼 이게 너무도 끈질긴 병이네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난임을 치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초음파나 MRI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의 부작용이나 수능도 그리고 비용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진통제도 있고요. 먹는 호르몬제도 있고 자궁 안에 호르몬 장치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약물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먹는 호르몬제나 아니면 자궁 안에 삽입하는 호르몬 장치의 경우는 불규칙한 출혈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개인적으로 모두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부작용 없이 잘 치료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으로 치료조차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개인차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무섭다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점점 더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무섭다고 미루는 거. 미루는 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자궁내막증에 걸렸는데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궁내막증을 오래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자궁내막 조직이 골반 주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유착이나 염증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난임 환자의 약 25에서 40% 정도가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난관 부분이 유착이 돼서 정자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는 삶의 질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좀 큰 게 아닐까. 크죠. 저희 그 디바걸스 어린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맨날
병원 가기 무서워요, 걱정된다, 막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오늘 이 콘텐츠가 저희는 너무 막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팬분들한테 동요하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네, 산부인과가 겁이 나고 네. 또 오기가 꺼려지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쵸. 하지만 심한 생리통이나 골반 통증이 자꾸 반복해서 있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2가지 배운 게 있는데 미루지 말고 그다음에 의심할 거 항상. 자궁내막증은 흔하면서도 재발이 높아서 치료가 굉장히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이 생리통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또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콕콕콕 완전 인식됐어요. 맞아요. 게다가 이렇게 또 선생님이 뭔가 되게 조근조근 말을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아 진짜 산부인과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라는 거를 저 정말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편하게 마치 동네 언니 네. 상담하는 그런 기분으로 산부인과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산부인과 데이트가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오니까 정말 산부인과는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맞아, 선생님하고 막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 맞아.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리 기간에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이걸 무작정 참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디바걸스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